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복도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제야 며느리가 민망한 얼굴로 말했다. 맞다. 죄송해요. 아들은 서둘러 문을 열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저는 한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될 줄도 그 집에서 그렇게 서럽게 지내게 될 줄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처음엔 모든 게 참 좋았어요. 아들 경호이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도 곧 보겠지 싶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점점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모임에서 만났을 때 다들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경호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했죠. 우리 아들 꽤 큰 회사 다녀요. 월급도 꽤 많이 받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호이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잘 다니고 있었잖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나서서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창업을 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더 자주 있었고 경호이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곤 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모른 척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저를 잊은 것처럼 보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둘은 속삭이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밥만 먹었죠. 가끔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찮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짧은 답변들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시작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많이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했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창업을 한다니. 제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서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기 시작했죠. 다혜야, 오늘은 창문 좀 닦아줄래? 저녁 반찬은 4가지로 해주면 좋겠어. 이런 요구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순순히 따라주는 듯 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 경호에게도 취직 안 할 거야? 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곤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밀어냈죠. 며느리는 서운해 보였지만 그래도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더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그만해, 내가 할게. 결국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제 행동을 곱씹어 봤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며느리에게 화풀이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들을 몰아세우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혜야,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꼭 누르고 아니야, 밥이 참 맛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을 부탁할 때는 제발이란 말을 덧붙였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건넸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아들에게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취직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 했고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며 아들의 계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들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아들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저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이번 추석은 꼭 저희 집에서 보내시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식사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제 제안에 대한 반응이 궁금했죠. 하지만 둘 다 예상과는 달리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저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며느리는 추석 준비하느라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3일 전 결국 혼자 버스에 올라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골에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더욱 그랬죠. 시골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네. 라는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까? 라며 들뜬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저희 집에는 손주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의외로 친절하게 어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호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급한 일이 생겨 나갔어요. 라는 며느리의 대답에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 신나신 듯 했지만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절이란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할까요? 추석 당일 제사상을 차리면서 문득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어머니를 시골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내내 어머니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집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준비한 찌개가 살짝 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혜야, 오늘 찌개가 좀 탄 것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다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순간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요리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맛있어도 맛없어도 그저 잘 먹었다. 라는 말만 했죠. 며느리도 더 이상 제게 음식 맛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가족이 아닌 곁다리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꼭 참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생길 날이 올까요? 저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언제부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이면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우리 집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균열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과연 올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기대가 됐습니다. 큰 것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라도 받고 싶었죠.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지만 둘 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녁에 뭔가 준비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해가 저물어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귀가했는데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싶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도 없었고 그저 급하게 빵집에서 사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였어요. 미화야, 생일이니까 우리 저녁 한 끼 살게. 나와. 라는 친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갈게.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서 나간다는 말을 아들 부부에게 건넸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 우리 미화 생일 축하한다. 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옛날 이야기, 지금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들었겠다. 그래도 넌 강하니까 잘 버틸 거야 라는 말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 부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울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더워지자 집안 분위기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잠시 바람을 맞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을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라고 말하려는데 며느리는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방에만 에어컨을 꺼주세요. 다른 방은 켜둘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방에만 에어컨을 끄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 그날부터 저는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더위를 참을 수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참 예뻤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종종 옥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기도 하고 담요를 깔고 누워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이 답답해서 여기가 시원해.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지 마세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결국 저는 다시 선풍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밤 땀에 젖은 채 잠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호아, 엄마가 전기세 낼 테니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저에게 고통의 계절이 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무관심과 며느리의 눈치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다가온다는 뉴스를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마트나 가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신경 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고 동시에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장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장복이라 그런지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마치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며 저에게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금방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조심히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만 혼자 가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당황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고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미화 씨, 왜 여기 계세요? 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곧 올 거예요. 라며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시간이 지나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왜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아, 맞다. 죄송해요. 라며 민망해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문을 열었고 저는 말없이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실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치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물로 씻어내리고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2시간 동안 집 밖에서 비를 맞으며 내 아들, 내 며느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었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좀 만나자.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경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금방 갈게요. 그녀는 혼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걸 깨닫고 그제야 아들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복도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녀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후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2시간 동안 집 밖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호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차분히 아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려고 해.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면서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결심을 듣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이미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저는 작은 원룸 아파트를 보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 이사하던 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나 이사 끝났어. 내일 놀러 올래. 다음 날 친구 영숙과 함께 새 집에서 청소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선이,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영숙의 말에 한시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기분이었죠. 청소를 마친 후 영숙은 식당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한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정말 좋은 생각이야. 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는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내일 있을 식당 면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그린 된장찌개를 먹으며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집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영숙이가 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내일은 식당 면접을 보러 간다. 긴장되지만 기대된다. 이제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영숙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경호이도 자주 집에 오고 다혜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호가 우울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그를 지지해 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